좋아하시죠? 그죠? 네, 우리 리더님들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장 리더님 제가 너무 많이 존경하는 리더님이신데요. 우리 장 리더님을 비롯하여 여기 정말 훌륭하신 리더님들 앞에서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명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느냐, 그 노하우가 많이 궁금하시다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드 컨택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 노하우를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콜드 컨택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혹시 그림을 좋아하시고 그림 전공을 하신 리더님들 계실까요? 계시나요? 이 자리에 혹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극심한 아이언이에요. 지금도 극심한 아이언입니다. 리더님 정말 놀라시는데요. 정말 심한 아이언이에요. 전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요. 엘리베이터에 지금도 누가 타시면 저는 내려요. 같이 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저희 이제 아파트나 그죠 이런 데서는 누가 타시면요 너무 불편해서 제가 좀 내릴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극심한, 정말 지극히 심한 아이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한 아이형인 타입이다 보니까요. 저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림이 발탁되면서요 미술을 전공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재능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미술을 전공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저는 미대를 가게 됩니다. 네, 미대를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미대를 가서 저는 미술 교사가 되었습니다. 미술 교사로 입시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화실이나 이런 데 이제 입시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왜 미술 교사가 되었냐면요. 극심한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들, 그죠? 어른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성향이. 그러니까 아이들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교사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대하고 어른들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상담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입시 아이들 상담하거나 하게 되면요, 부모님들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재능으로, 그죠?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할 때랑 직업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열심히 전공을 하고 미술 교사라는 전문직에 제가 있으면서 부모님들께서는 저를 미술로, 그래서 미술로 미대를 보내시고 미술 교사까지 키워내시는 동안은 정말 등골이 힐 정도로 물심양면, 그죠?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위에 오빠들이 있어요. 쌍둥이 오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빠들보다도 저한테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고 교사가 되고 제 꿈을, 그죠? 제 목표와 꿈을 이루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꿈이 교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찰나에 너무 젊은 나이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남성 대장님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여기 남성 대장님들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저는 배우자 사업 일도 안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저는요 정말 젊은 나이에 20대 초중반 요 무렵에요 정말 지극히 저한테 헌신을 다하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돼서 결혼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니 저희 남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있죠? 네, 스포츠. 저희가 데산트나 뭐 스프리스, 르카프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
그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라고.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적으로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는데 싸우기가 싫어서 되게 가부장적이신 분이시다 보니까 싸우기가 싫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바로 우리 큰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지금 큰아이가 25살이거든요. 네, 25. 지금 사업을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살짝 스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매장을요, 정말 상당히 많이 전국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제 직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저는 인생에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던 찰나에 정말 제 30대 무렵에요, 엄청난 큰 위기의 변수가 닥쳐오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엄청나게 크게 부도가 나면서 그 나이에 저희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서 거의 마이너스 이상의 수준의 그러한 삶으로 저희는 치닫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큰아이가요, 전신 아토피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예. 많은 생계 문제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영양 공급도 안 됐을 거고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러던 찰나에 저희 큰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아토피라는 판정을 받고 수원에서, 저는 동탄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수원에서 살았었는데요. 수원에서 가장 크다는 병원에 지금도 계시는 전문의 교수님께서요, 저희 아들한테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없는 형편에 아이 정말 잘 건강하게 키우고자 없는 형편에 병원, 한의원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찰나에요, 우연치 않게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아메이를 권유받게 됩니다. 사업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제품을.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때 무렵에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밥도 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함께 했었던 영양사님께서요, 사이드 잡으로, 엔잡이죠, 요즘에는 엔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스토리를 저희 엄마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써보게 하라고 권유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가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정미야, 그러지 말고 아메이 제품을 써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메이는 4단계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너무 많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저희 친정엄마로부터 전달받은 아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품이 좋은 다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렇게 아메이라는, 그때는 기회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엄청난 저에게 기회가 된 거죠. 그렇게 저에게 아메이가 아주 살포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한테 그러면 아메이 하시는 그 영양사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요, 저희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미야, 너는 결혼을 했잖아. 그럼 시댁이 우선이지. 그러면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봐라. 아메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엄마가 그분을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시어머님께 여쭤보니까 마침 저희 어머님이 아메이 더블엑스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꾸깃꾸깃한 그 명함, 아메이 하시는 분에게 받았던 그 명함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저는요, 그 명함을 받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면서 아메이를 하시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받고 제품을 전달해 주시러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세제랑 바디용품을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세제가 고농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저로서는요, 몇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 세제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바디용품만 제가 제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세제는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자존심상 돈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혀 못 드리고요. 그냥 세제를 먼저, 바디용품을 먼저 사용하고 좋으면 세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요, 아메이 사업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리더님들도 아시다시피요,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할 만큼의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남편 사장님이 엄청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달 매해마다 몇 번씩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면서 그 제품들을 그죠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아메이 사업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왜 아메이가 사업이에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일 교육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만난 전혀 얼굴도 모르셨던 분에게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그럼 아메이에서 1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세제를 쓰고 싶었거든요. 1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세제나 바디용품을 남편한테 그죠? 나 제품을 쓰고 싶은데 아이를 위해서 제품을 쓰고 싶은데 나 10만 원만 주면 안 돼요? 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막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I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극심한 I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10만 원도 벌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만 원은 어쩌면 민규 엄마 쉽게 벌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서 그 다음날 이런 교육장에 가게 됩니다. 제가 꿈꿨던 목표가 저는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제가 전문직을 그만뒀을 때 제 이름을 건 화실을 되게 크게 오픈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갔는데요 그날 강의를 해주시는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요 전국의 입시학원 국영수 입시학원을요 정말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셨었어요. 근데 엔잡으로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셔서 그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시면서 아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셨던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케팅을 해주시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왜 하실까? 나의 로망, 나의 꿈은 저분인데 그 꿈을 이루신 저분은 왜 이런 사업을 하지? 다단계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상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빚덩이에 시달리고 있었던 찰나였다고 했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2000년생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빚이 상속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태교랍시고 제가 책이나 신문 자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빚도 상속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게 각인이 되어서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찰나에 그분이 상속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요 아메이를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이 이제 저에게 들어왔죠. 열심히 매주 그죠 몇 번씩 미팅을 참석을 하다 보니까 비전이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부장적인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비전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선택을 하라고. 아메이를 선택할래? 아메이를 선택할래? 나랑 민규를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저도 보통이 아니죠. 그죠?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그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메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인생의 30대에 이러한 큰 변수가 부도라는 변수가 예상치 못하게 왔는데 이 변수가 40대, 50대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그때 오게 되면은 30대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열정의 젊음의 힘이 있다고 하지만 40대, 50대 이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도장을 찍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저에게 아메이가 들어왔었고 저는
남편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로, 일념 하나로 저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명단을 작성하는데 딱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제 절친한 친구와 극심한 I형이라고 했잖아요. 절친한 친구 많은 분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I형은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피곤하거든요. 친한 친구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멀리 살고 있었고, 한 친구는 제가 조금 그래도 전달을 해볼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제가 전달을 하러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면서 너 이런 거 전달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는 나 만나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올케 언니였어요. 그런데 오빠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 라고 하는데 우리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여자의 느낌이 더 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전달하냐고. 언니가 싫어해서 그 다음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언니 오빠가 싸우시게 된 거겠죠? 부부싸움을 하셨겠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언니 오빠한테 아메이 암자도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요. 제 다이아몬드 스토리 예전 과거의 스피치 들어보시면요. 눈물바다, 진짜 눈물바다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요. 두 분의 명단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콜드 컨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고 두려웠던 그 길을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념 하나로, 네, 그냥 간절한 일념 하나로 저는 명함을 들고 동네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제가 6% 무렵대요. 콜드 컨택을 전달하는데 한 초저녁도 아니에요. 한 6시 무렵에요. 6시 무렵에 그냥 이렇게 꼬치구이 전문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콜드 컨택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더니 사장님이 명함을 저에게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아메이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명함을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재수없어 하면서 저한테 집어 던져서 제 이마에 꽂히고 그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초저녁이면 이제 오픈하실 무렵인데 저는 오픈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큰 또 상처도 받고 이렇게 콜드 컨택을 열심히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동력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진짜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게 됐던 그런 무렵에 제가 우연치 않게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거절을 당해서 한여름이었거든요. 이 무렵이었어요. 정말 많은 거절을 받고 터덜터덜 동네에서 집으로 향하던 찰나에 네온 사인 미용실의 간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도 그 미용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용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미용실을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가고 나올까? 거절을 많이 받았던 저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많이 두려웠거든요. 또 거절을 받으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던 그런 시점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 마지막이다. 오늘 진짜 마지막 여기 가보자 라는 마음에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혹시 아메이 제품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원장님께서요 지금은 리더님이 되셨죠. 네, 원장님께서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리더님이 지난주에 휠체어, 그죠? 남편 리더님의 에메랄드 리더님이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전동 휠체어 하늘을 날다라는 유명하신 리더님이세요. 네, 거기를 제가 가서 콜드 컨택으로 만나게 되었고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리더님으로 제가 매일매일 가게 됩니다.
리더님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원장님이셨지만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한 군데를 찾았잖아요. 이 더운 날 막 돌아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한 군데만 매일 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매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요일만 빼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죠? 왜 살 것도 없으신데 매일 오면은 맨날 사드려야 되는 것도 그죠? 한계가 있으실 텐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전 눈치가 없었던 거죠. 네, 극심한 아이형이라서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가게 됩니다. 가서 오늘 미팅 갔다 온 이야기도 알려드리고 또 책도 빌려드리고 또 음원도 말씀을 드리면서 리더님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됐던 리더님하고요, 꾸준하게 제가 연금성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리더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셔서 지금은 멋진 에메랄드 리더님이 되셨고요. 제가 꾸준하게 가던 찰나에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워낙 리더님도 본인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는 리더님이시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한참 시간이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은 미용실을 제가 찾아가는데 그날 엄청 많이 리더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당황스럽잖아요. 리더님 왜, 원장님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원장님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그때 남편 리더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이 29살에 교통사고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서 혼자 누워 지내는 분이신데 정말 많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되셔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셔서 미용실 문을 당분간 닫고 남편을 돌보셔야 된다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리더님 후원해야 되겠다. 헬핑 피플이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리더님들이 분명 곧 다이아몬드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남편 리더님 성함이 심규홍이신데요, 심규홍 리더님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리더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리더님의 가슴에 다이아몬드 핀을 달아드리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눈물을 짓곤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요, 그때 그 리더님들을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반드시 이 사업을 통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정말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매 해마다 여행을 가시는 그러한 리더님이 되셨고요. 자, 그렇게 제가 열심히 콜드 컨택을 하면서 움직이던 찰나에요, 우연치 않게 8년 만에 저희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큰아이를 낳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8년 만에 둘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딸을 정말 많이 원했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딸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바뀔 거라고. 착하게 바뀔 거라고. 가부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착하게 바뀔 거고 아메이 사업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딸 하나만 낳아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안 하고 계신다니까요. 안 바뀌셨다니까요.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임신 3개월 만에요, 이 아이가 위험하니까 쉬셔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에 저희 신랑은 아이를, 그저 8년 만에 생긴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당분간만 아메이 쉬라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만 그럼 쉬어야겠다라고 제가 쉬었던 그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아메이는 저에게 멀어지게 된 거죠. 너무너무 죄송한 게, 아까 그 리더님에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의 사정상, 개인 사정상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지금 참 죄송했던 마음들을 지금은 다 극복하고 함께 지금 멋지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4년의 공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열심히 점점 커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울하더라고요. 아메이의 비전을 봤던 저로서는요,
많은 리더님들께서 성장하시고 멋지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나는 이런 삶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는 저희가 모든 빚도 다 갚았었고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마다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정말 헛헛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비전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비전을 봤던 저로서는요. 정말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 발로 스스로 이 미팅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요 다시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유치원에 일찍 보내면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됐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제가요. 다시 나오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남편으로부터 진정, 독립, 자립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 아이의 엄마, 누구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요. 진짜 그냥 내 존재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나와서요. 콜드 컨택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면요. 낮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낮에 떼양볕인 이런 날, 한겨울에 정말 펑펑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요. 그 아이를 맡겨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콜드 컨택을 하면서 진짜 미팅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고개러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저는 책임을 다하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오고 나서 1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큐 사파이어로 여행 점수 1580만 점이라는 여행 점수 4회차 여행이죠. 지금 이제 여행 점수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비전 트립이 생기면서 사라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행 점수가 있었거든요. 1년 만에 1580만 점이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정도만 유지를 해도요. 4회차 해외여행,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제가 성취해서 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한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남편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딸 아이만 낳아주면은 변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남편은요, 변하지도 않았고 아메이 사업을 더 심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자립해야 되겠다. 월 5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수입이 있다면 진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에메랄드를 도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요 에메랄드를 2년 반 만에 다시 나와서 2년 반 만에 성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는 참 험난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은 반드시 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위기라는 것을 먼저 준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를 성취하는 2년 반의 그 과정 속에서요. 저는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에메랄드를 성취했거든요.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아내도 아니고 아이 엄마도 아니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저는 사우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정말 험난한 일들이 저는 참 많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저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의 문구를요. 이 명언을 저는 너무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에메랄드를 성취하고 또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던 찰나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정말 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셨던 스폰서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신랑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혼의 과정을 또 한 번 서류를 띄워왔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는 저희 아이를 작은 아이를 엄마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서요.
저희 엄마가 하루는 제가 저녁에 미팅이 끝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저에게 번호를 부르시더라고요. 정미야,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아메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김서방이 벌어다 준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애들이 이게 뭐냐고. 너의 모습은 그게 뭐냐고.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말랐었거든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말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엄마가 애처로운 딸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애처롭고 사랑스러운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편하고 싫어 보이셨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해달라고. 김서방이 벌어다 준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너는 거울을 보고 살고 있냐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애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요, 가슴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을 정말 과감하게 뿌리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서면서 저희 엄마한테 매몰찬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면 난 엄마 절대 평생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도전을 하면서 2년 반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요, 콜드 컨택을 통해서 저는 90% 이상, 다이아몬드까지 갈 때까지요, 90% 이상 파트너 리더님들이 다 콜드 컨택으로 만들어지신 파트너 리더님들이시거든요.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동네에서 크게 갈비집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이 계셨었어요. 그 사장님에게 제가 명함을 드리게 되었고, 그 사장님이 항상 제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애기 엄마는 도대체 왜 아메이를 하지? 라는 호기심. 젊은 애기 엄마가 왜 아메이를 하지? 이런 호기심. 네,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요, 제가 아메이에 대한 미팅장을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리더님께서요, 처음 제 강의하는 날 미팅장에 오시게 되었고, 지금은 멋지게 작년에 또 삿포로까지, 올해였네요, 삿포로까지 함께 다녀오신 리더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 파트너가 계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콜드 컨택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 미팅 안에서 지켜내고 있었던 원칙을 지켜내고 있었던 과정 속에서요, 우연치 않게 그때 저희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요, 제가 좀 일찍 그날은 우리 아이랑 좀 놀아줘야겠다. 저녁에 스케줄들이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좀 놀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픽업하러 갔던 그날 동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모르는 애기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동갑이었고요. 그 아이 엄마의 그룹이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룹이시거든요. 그렇게 또 만나게 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콜드 컨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하는 파트너 리더님들을 얻게 되었고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는 가슴을 울리게 했던,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그만큼의 행동을 내가 취하면 반드시 하늘은 나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는 이 생각, 그 신념 하나로 저는요, 열심히 도전을 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어서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영상. 네, 여러 곳의 여행을 다녔던 영상입니다. I
마지막에 삿포로는 이번 삿포로가 아니고요. 2018년인가요? 그때 갔었던 삿포로였었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그때 당시에 한 20살, 21살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작은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 때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요, 정말 이제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저는 첫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여행을 놓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 리더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렇게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한 번의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네, 많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버텨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때 저는 정말 또 한 번 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때 다시 저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게감이 저에게 다 책임이 막중하게 부여가 됐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었는데요. 그때 저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었던 찰나에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다이아몬드를 그 다다음에 반드시 나는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히 믿고 확신에 차면서 저는 정말 많은 스피치를 하고 선언과 확언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찰나에 정말 많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저는 직면하면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신은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나 보다. 신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는 자질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던 찰나에 그때 보였던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떠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손을 내밀었던 파트너 리더님들,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난 게 아니라 제가 무너지면서 위기의 순간에 제가 파트너 리더님들의 손을 놓게 될까봐 그게 참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다이아몬드 핀을 포기하고 파트너 리더님들을 성장시켜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매 달마다 랠리에 파트너 리더님들을 무대에 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저는 파트너 리더님들을 정말 열심히 도우면서 저는 다시 나와서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성취를 하고 이렇게 인정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정말 감사하게도 레드카펫 퍼레이드를 다이아몬드 인정식으로 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은 엄청난 선물, 우리가 원하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정말 많은 인정식과 진짜 보상을 받으면서 아메이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 일인지, 그냥 평범한 제가 정말 멋지게 그냥 자립 하나를 하고 싶었던, 월 수입 500만 원을 꿈꾸었던 제가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했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진짜 아메이와 그리고 정말 리치디고스 제이벤들 두 분의 창립자 리더님들을 항상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저에게,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극히 평범했던 저였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정말 아메이가 저에게 왔다라는 그 축복에 저는 지금도 너무나는 감사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콜드 컨택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는 90% 이상 뎁스 파트너 리더님들까지 이렇게 콜드 컨택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리더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나의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명단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시면 이제 어떻게 명단 없는데 나 누구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서 힘들어지시는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멈추게 되면서 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콜드 컨택 자체가 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명단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손잡고 나가면 되거든요. 리더님 명단 없으세요?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같이 나갑시다. 네. 명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러시잖아요. 형제간이 많아요. 우리는 아는 지인도 많고요. 명단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같이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안 해요. 아메이. 제품은 사용을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안 하거든요. 아메이가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이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그분들 좀 이상한데, 그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안 하지? 왜 못 알아듣지? 막 이러면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명단이 있으시다고 해도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단이 있으셔도요. 에메랄드까지 가는 명단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이아몬드 그 이상. 그래서 우리 장중일 리더님 말씀하시잖아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예전에 장기 목표는 다이아몬드지만 지금의 장기 목표는 파운더스 EDC까지다 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파운더스 EDC까지 가시기 위해서 명단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명단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나?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명단, 저희는 그냥 콜드 컨택 합니다. 네, 콜드 컨택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럼 콜드 컨택 하면은 결과가 나오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요, 결과 안 나옵니다. 네, 왜 하냐고. 그래서 콜드 컨택을 하시는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정말 많은 콜드 컨택을 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다시 나와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이를 4년 동안 그죠? 제가 보살피면서 4년 만에 제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요. 7개월 만에 다시 나오고 7개월 만에요. 제가 콜드 컨택으로 드린 명함이 몇 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콜드 컨택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콜드 컨택이 리더님들 뭔가 비전이 딱 사라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근데 저는 못했기 때문에 아이형이라서 제가 못했던 사람이니까 확률이 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리더님들. 아시죠? 리더님들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요. 제가 다시 나와서 콜드 컨택 정말 매일을 콜드 컨택을 했던 그 양이 16,000장의 명함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다이아몬드 랩을 다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콜드 컨택 한다고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콜드 컨택하고 이틀 콜드 컨택하고 내일 콜드 컨택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치약 하나 주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라고 여쭤보시잖아요. 저희 파트너 리더들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스포너님 콜드 컨택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나오나요? 소비자도 안 나와요. 제품도 안 써요. 파트너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왜 그러는 거죠? 스포너님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나를 후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지만 누군가를 후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한들 그분들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먼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한테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콜드 컨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거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거절받는다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상처 안 받을 것 같지만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더 매몰차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맷집이 강해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복싱을 한다고 그러면요, 한 번 맞으면요, 아파서 엄살을 피울 거예요.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으니까 방어 태세가 되실 거예요. 그쵸? 방어적인 사업 콜드 컨택을 하느냐, 내가 수비적인
방어적인 수비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 내가 공격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복싱 선수들 중에서도 아마추어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프로가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맷집이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맞는 데 있어서는 익숙한 거죠. 저 또한 콜드 컨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거절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분들하고 꾸준하게 인맥을 형성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I형에서 조금은 바뀐 성향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멘이 왜 이런 거를 저한테 전달하세요? 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던 제가요, 지금은요 아멘이 왜 이런 걸 전달하세요? 하기도 전에 사장님 아멘이 아세요? 요즘에 아멘 제품 안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맷집이 강하게 훈련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꾸준하게 지금도 콜드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콜드 컨택의 정말 장점은요, 리더님들, 명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정말 많은, 제가 한 번은 지금 같이 또 사업하고 계시는 리더님이신데요.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고적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탄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탄 일신도시 쪽에 사는데요. 하루는 그 아파트에 제품이 필요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20층이 넘었던 아파트 호수였거든요. 제품을 전달하고 제가 나오던 길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더운 날이거든요. 여름에만 저는 사업을 했나? 아무튼 네, 더운 날 한여름에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지하까지 걸어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명함을요, 마침 명함을 제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명함을 아파트 문에다 붙이기 시작해요. 끼워넣는 거죠, 그죠? 네, 끼워넣으면서 제가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아무 효과 없잖아요. 연락 안 오셔. 그리고 났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연락이 한 통화가 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명함을 제가 문에 꽂혀져 있는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인데 아메이 제품이 필요한데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냐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분이 지금 사업하시는 리더님이 되셨고요. 네, 소개로. 네, 그렇게 콜드 컨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드 컨택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리더님들 많이 어려운데요.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루틴처럼요. 매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는 분들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은 어쩌면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뭔가의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N잡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 N잡이 모든 직업은 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N잡들이 많다 보니까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메이가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전달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콜드 컨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한 번에 이거를 오케이 땡큐 너무 좋아요 라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지만요, 그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 정말 많은 해마다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치앙마이를 저희가 이제는 다녀오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 딸아이와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갔었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서 다녀오는 저의 마음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것보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딸의 꿈과 목표는 경찰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규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민규 리더님이라고 하는데 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5살짜리 저희 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빼고 이런 미팅장을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요, 중학교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때요,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코타키나발루에서요, 너무 많은 걸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마지막에 만찬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존경합니다. 사춘기 아들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난 반드시 아메이 사업을 엄마랑 같이 하겠다고. 지금은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아들은요, 헬스장 운영을 하면서 지금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를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항상 그래요. 1순위는 아메이라고. 본인은 아메이에서 반드시 당양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좀 약간의 중성적인 면이 있어요. 저희 딸이요. 아주 MBTI하고 저랑 너무 반대되는 성향인데요. 저희 딸은 그냥 정말 터프하기도 하고 아주 중성적인데,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류비거든요. 류비야, 엄마는 오빠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 없어. 그냥 딸처럼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사무직에 계시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요, 강력히 형사를 원해요. 그거 아니면 자기는 소방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돈이 중요한 친구인데 저희 딸은 명예가 중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루비는 만약에 경찰 안 되면은 나중에 엄마랑 아메 사업해야겠네?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경찰 공무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오빠는 아메이를 해봐. 나는 아메이 나중에 엄마한테 아니에요. 물려받을 생각 없어요. 물려받을 생각 없고요. 저는 그냥 엄마로 만족해.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으로 자기는 만족해. 난 명예가 더 중요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저희 아들이나 딸은요, 상속을 바라지 않아요. 그건 엄마가 이룬 결과물이니까 엄마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속을 해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땡큐 이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 그죠? 매일매일이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 정말 그냥 행복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분명히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콜드 컨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혹시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콜드 컨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드 보스의 명언 중에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장준기 리더님의 메시지 중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안 되더라도 나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게 결국은 해내게 되는 힘이 된다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제가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못 믿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노력했고, 믿으려고 애썼고, 믿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순간들이 다 쌓여서 그 순간들이 모여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진짜 좀 약간 벅차오르는데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다 비범하시잖아요. 위대하시잖아요. 저는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면서 비범한 삶을 살기로 원하잖아요.